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환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환율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는 반드시 돈이 따라다니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이라는 놈이 그 가치 있잖아요. 돈의 가치. 이 돈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물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물가가 뭡니까? 요즘 엄마들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10만 원을 갖고 가도 뭐 살 게 없다. 즉, 예전에는 10만 원을 가져가면은 뭐 정말 장바구니가 풍성하게 갖고 오는데 요즘은 10만 원 갖고 가도 뭐 몇 개, 한두 개 사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돈 1,000원을 주면은 무 있잖아요. 무 한 개를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무 하나를 사려면 1,50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물가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한답니다. 자, 거꾸로 물가가 내려가면 뭐 그런 일은 뭐 자주 있진 않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다 해서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 돈의 가치는 즉 아까 물가라는 얘기는 실물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실제 물건과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배운 게 뭐였느냐? 배워야 될 게 저번에 이미 배운 거예요. 네, 눈치채셨죠? 금리라는 겁니다. 금리가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다 보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얘기는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워낙 많아. 그래서 그 돈의 가치에 대한 이자를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금리를 적게 주는 거고. 만약에 시중에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금리는 지난번 제가 삼성생명에 관련돼서 강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짚어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유튜브를 지금이야 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 때문에 들어와서 봤는데 이 앞에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가능하면 앞에 부분을 한번 더 보고 그리고 천천히 오시는 게 조금 공부에 도움이 될 듯해요. 자, 그래서 이 금리는 제가 패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부분인 이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의 가치를 따지는 건데 실물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에 따른 그 금리도 아니고요. 이 환율은 한마디로 외국 돈, 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달러, 아니면 일본의 엔화,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요런 것들과의 비교 관계를 따지는 게 이 환율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환율을 짚고 들어가 볼게요. 자, 환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달러를 1,000원을 주면은 1달러를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1,000원을 줄 테니까 야, 네 달러 미국 니네 1달러만 줘. 그 얘기는 1대 1,000이라는 딱 고정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1,000원이면 됐던 1달러가 이번엔 1,100원을 줘야 그 환율 1달러를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아까 1,000원을 주면은 무를 살 수 있었던 게 나중에는 1,100원이 되어야 무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반면 무의 가치는 올라간 거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1,000원을 주고서 1달러를 받을 때보다 1,100원을 줘야 1달러를 줬다는 거는 뭐가 상승한 겁니까? 네,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강달러 혹은 달러 강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었다. 즉 이게 무엇이냐? 환율이 상승했다 이 얘기죠. 자, 거꾸로 1,000원이었던 거를 900원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달러를. 그 얘기는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당연히 달러가 뭐였다? 네, 달러가 약세이고 당연히 환율은 내려간 거다. 이 얘기겠죠. 자,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가 어땠다는 겁니까? 원화가 약세라는 거고요.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건 같은데요. 이런 게 가끔 좀 헷갈려요. 뭐 달러 강세다. 그 다음에 원화 약세다. 이랬을 때 머릿속으로 막 돌리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환율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달러가 강해졌다는 거다. 다음,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달러가 약해졌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달러가 뭐 강세, 즉 환율이 상승됐을 때와 환율이 하락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볼게요. 자, 환율이 상승됐다는 것은 1,000원이었던 게 1,100원이었다는 거, 100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1,100원이라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반도체가 1,000원이었을 때는 반도체를 100개를 팔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를 받는 겁니까? 예,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요. 1달러가. 근데 자, 1달러가 1,100원이 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반도체 100개를 하나가 그 1,000원, 1,100원이니까 100개를 팔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네, 11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즉 10만 원이라는 만 원이죠. 만 원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수출 기업에게는 일단은 긍정적인 얘기일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반면 자, 이번에는 수입을 해오는 수입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수입이라는 얘기가 자, 1,000원이었을 때 달러당 1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 자, 우리가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름이 있겠죠. 정유. 자, 정유사의 입장에서 자, 그 정유 1배럴, 그 1배럴 알죠? 드럼통 하나. 요거가 예전에는 뭐 어떻게 잡아볼까요? 1배럴당 예를 들어서 100달러였는데 요게 100달러인데 그럼 우리가 1,000원일 때는 얼마를 내는 겁니까?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1,100원이 돼버릴 경우엔 10만 원짜리 1,100원일 경우에는 그 똑같은 100달러인데 우리는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예, 11만 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정유업체 같은 수입업자일 경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수출이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수출 업체는 무조건 달러가 높으면 좋은 거네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환율을 주제로 삼은 이유도 요것 때문이에요. 자, 교과서적인 어떤 그 계산으로는요,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는 긍정, 환율 하락은 부정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이유를 볼게요. 자,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요, 1,100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1,100원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1,000원이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자, 어떤 A라는 기업이 1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000원이었을 때는 이 100원짜리를 10주를 자기가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주를 사려면 그러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환율이 1,1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A주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10주를 사려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 들어든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죠. 자, 그 얘기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주식을 살 때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꺼린다는 거겠죠. 자, 다음. 환율이 상승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고 있는 그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율이 상승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주식을 사고 있었는데 환율이 1,100원인 10%가 올랐으면 그 1억이 얼마가 됩니까? 네, 1억 1,000만 원이 되겠죠. 즉, 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 1,000만 원이 환율상 차익을 받았다 해서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1,100원이 아니라 900원이 됐다 칠게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1억이라는 돈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예, 9천만 원으로 줄겠죠. 즉 이럴 때 환차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그 자본이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외국인이 봤을 때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조금 더 내야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기보다는 아예 자기네 본국에 있는 미국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거꾸로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똑같은 1,000달러를 가지고도 10% 정도를 더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일조차도 물건을 팔고 반도체를 팔고 현대차를 팔고 물론 들어오는 돈을 달러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환율을 이용을 해서 그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환차이익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보통 그 20%에서 30% 정도는요. 그 돈을 빌리는 부분을 원화로만 빌리는 게 아니라 미국계 회사, 미국계 은행 혹은 우리나라의 미국 지점, 영국 지점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로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 지금 제가 이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차트는요. 삼성전자가 그 주가 있잖아요. 주가와 그 환율 부분을 비교해 본 부분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수출이라는 대명사인 삼성전자가 지나온 걸 보면 환율이 등락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뭐 전혀 큰 일치감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요. 그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있죠. 코스피 전체의 주가를 지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뭘 느끼세요? 어떻게 보니까 주가가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환율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환율 부분 하나를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 붙여볼게요. 자, 뒤집어 붙였더니 어떻습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부분은요. 환율의 상승과 정반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결론을 얘기하자면 환율이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